중학교 1학년 첫 시험 준비 잘 하고 있나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저 눈에 밑에 다크서클 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혀 다크서클이 없어. 아이들은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자기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겠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안 보다가 자유학기가 축소되면서 2학기부터 시험을 정기적으로 보는 학교가 많아집니다. 첫 번째 시험 아이들이 두근두근 대고 자기 실력을 잘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생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준비, 시험에 대비하는 요령이겠죠. 열심히 공부했지만 OMR 카드 하나 삐끗 잘못하면 아이쿠 네,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칫해서 실수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오늘은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이들은 첫 시험이에요. 그래서 긴장하고 떨리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시험 중간에 손을 들어서 선생님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1학년이라 그러지 누가 중학생이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도 이렇게 탁 각 잡고 보는 시험은 처음이잖아요. 긴장하면 갑자기 뇌회로가 혼란스러우면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시험 유의사항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라는 이야기 넌지시 건네주시면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험생 유의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만 알짜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 보려면요. 수능에서도 똑같이 하는데요. 소지 불가 물품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시험이 있는 날은 소지 불가 물품을 챙겨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스마트워치를 늘 차고 다녀요. 그래서 시험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가면 자칫하면 그게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쓰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지 휴대폰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MP3, MP4 이런 것들이 소지 불가 물품입니다. 수능에서 말하는 것들과 비슷한 전자기기들은요 다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죠. 괜히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워치 당연히 빼놓고 갈 수 있도록 전자계산기, 휴대폰, MP3, MP4,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물품은 다 가정에 두고 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은 아마 학교에 가져가면 다 걷어서 내는 학교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 말고는 다른 물품은 하나도 소지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게 있죠. 네,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액 혹은 수정 테이프 등을 준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요. 수험생한테 주어지는 준비 물품을 학교에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니까요.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수정할 때 답안지를 바꿔서 수정하는 것만 인정이 되는지, 수정 테이프 사용도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때 그 방법도 연습해 가면 좋아요. 수정 테이프를 아이들이 잘 써보질 않아서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긁었을 때 수정 테이프가 동동동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걷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수정 테이프가 벗겨져서 내가 수정한 사항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한 다음에는 한번 손으로 꾹꾹 눌러줘서 확실하게 수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연습 또한 필요합니다. OMR 카드도 처음 사용해 볼 텐데요. OMR 카드 사용 방법도 학교에서 좀 연습을 시키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연습해 보면 좋죠. 학년, 반, 번호 등을 기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반을 기입할 때 내가 1반이다 그러면 OMR 카드에는 01로 기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가 1반이니까 그냥 바로 1을 찍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OMR 카드 작성할 때 반에는 반드시 0을 붙여서 표시한다라는 것. 그리고 과목과 과목 코드 찾는 법도 연습하면 좋죠. 국어 과목의 코드는 01. 그러면 과목명에 국어를 쓰고 코드에 01을 작성해야 내가 국어 과목 답안지를 작성했다라는 표시가 되니까요. OMR 카드 동그라미 치는 방법도 연습하면 좋습니다. 너무 크게 치는 아이, 너무 작게 치는 아이, 삐쭉 선이 넘어서 다른 번호의 다른 답지까지 넘어가게 칠하는 아이 등등 오해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OMR 카드 작성할 때 그 안을 잘 선명하게 넘기지 않으면서 체크하는 연습도 하면 좋겠죠. 인터넷에 보면 OMR 카드 양식이 있으니까요. 그걸 프린트를 하셔서 아이들과 한 번씩 연습해 보면 좋습니다. 또 첫 시험이다 보니까 1번에는 1번, 2번에 3번, 4번에 5번 이런 식으로 옮겨 쓰는 연습도 해보면 좋겠죠. 아이들이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도 그걸 밀려 써서 망치는 아이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주의가 산만해서라기보다는 긴장하잖아요. 그 시간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것에 그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번호를 연결하는 것, 옮기는 연습도 해주면 좋습니다. OMR 카드 앞면에는 객관식을 표기를 하고요. 뒷면에 보면 네,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답안을 어디에 써야 되지 하면서 당황해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뒷면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시험지 인쇄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시험지도 사람이 다 인쇄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인쇄가 표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보면 시험지 앞뒤로 잘 인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험지에 총 인쇄 면수가 나와요. 총 4페이지 중 4장, 3페이지 중 3쪽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를 확인해서 내가 모든 시험지를 다 받았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3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다 프린트물을 못 받았는데 시험이 시작되면 당황하고 아이가 그 사이에 멘탈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지를 받게 되면 의심되는 행동이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죠. 시험지를 한 장씩 친구들이 이렇게 돌려서 뒤쪽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받자마자 인쇄면을 확인한 다음 몸 중앙 쪽에 둡니다. 중앙에 둬서 양 뒤쪽 아이들이나 옆쪽 아이들이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죠. 시험 도구가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필기 도구가 잘 나오는지 체크해서 가져갈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너무 당황해서 옆에 아이한테 나 샤프 좀 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니까요. 시험 보기 전에 확실하게 잘 나오는 필기 도구인지 확인하고요. 여분의 필기도구를 가져가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시험지를 받아서 뒤로 넘길 때 그냥 긴장하지 않고 장난처럼 아이들이랑 떠들면서 넘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앞에서 보고 있으면 뭔가 시험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실 아이들끼리 신호를 정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면 2번에 3 이런 식으로요. 발장난이라든지 뭐 연필을 떼구르르 굴른다든지 해서 자기들끼리 신호를 정해서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엄정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 누구에게도 부당함이 없이 시험이 치러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뒤로 받아 넘기면서 농담을 한다든지 평소에 하던 그냥 가벼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질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조용히 손을 최대한 높이 듭니다. 말로 질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손을 들면 선생님이 질문사항을 확인하실 테니까요. 되도록이면 시험 중에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시험지를 하면서 인쇄가 잘 안 된 상태라든지 뭔가 오류가 있을 때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그 오류 사항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조용히 손을 들면 선생님이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와서 고쳐주시니까요.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다 푼 문제라고 해서 그냥 두지 않고요. 고친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 정답을 맞게 내 생각대로 표현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지요. 끝종이 울리면요. 무조건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야지만 부정행위로 처리가 안 됩니다. 내가 아직 다 푼 것을 OMR 카드에 못 옮겼는데 어떡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허둥지둥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보면서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시간을 보면서 10분 전이라는 방송 알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분 전이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걸 해놓고요. 모르는 문제를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아는 문제부터 빠르게 착착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일단 패스하고요. 쭉 푼 다음에 일단 자기가 아는 문제부터 답지에 다 옮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모르는 문제가 탁 나오면 5번부터 계속 그 모르는 문제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그 뒤쪽에 5번 이후의 문제들을 원활하게 풀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 갑자기 멘탈이 붕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패스하고 다음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정확하게 푼 다음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체크해둔 것을 다시 돌아가서 푸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답안지를 처음에 체크한 것을 고치면 꼭 틀리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처음 답지에 표시했던 것을 고쳤을 때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고치면 다 틀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문제를 봐라.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골똘히 생각해 봐라 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서 더 맞는 답이 많은 경우의 이유가요. 한 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처음 생각한 대로 답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체크해놨다가 다시 한번 가서 생각해보면 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답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엇이 맞는 것은 무엇이 아닌 것은 이란 부분을 대충 읽어서 반대로 고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읽되 모르는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첫 시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나 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아이들 내가 가진 실력을 다 드러내고 싶다. 나도 누구보다 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아마 많이 긴장을 할 텐데요. 부모님이 이런 꿀팁들 나눠주시면서 아이들이 시험 때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한테 유익한 시험 경험이 될 겁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첫 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